예, 장기표 시사논평입니다. 근데 국민 여러분, 오늘은 이 평화에 대해서, 특히 남북 사이의 평화에 대해서 함께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근본적으로 평화는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다. 자유, 평등, 사랑 등등 많은 이 좋은 가치, 개념들이 있지만 평화는 어쩌면 그 모든 것의 총화라고 할 만큼 최고의 가치입니다. 이 평화는 이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안정, 안정만이 아니라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. 사실 그래서 이 평화는요, 자유나 평등이나 또 사랑이나 하는 이런 것은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평화는 최고의 가치입니다. 저는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거듭 말씀드렸는데 이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평화는 굉장히 좋은 가치입니다. 더불어 자유나 또 평등이나 사랑이나 행복 이런 거 다 좋은 가치입니다. 그런데 어떠한 가치도요, 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.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. 특히 이념이 그렇습니다. 자본주의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본주의가요, 역사 발전에 국민의 행복에 엄청나게 기여한 때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렇게 기여한 때가 있었다고 해서 계속 자본주의는 옳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.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또 나쁘다 이렇게 말할 일도 아니고, 즉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념, 이 가치는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.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사회주의는 굉장히 개념이 복잡합니다. 복잡한데 이 서유럽에서는요, 개인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이 사회주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특히 또 이 사회민주주의를 또 프랑스 같은 데서는 사회주의로 말합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요, 이 사회주의를요, 공산주의하고 같이 생각합니다.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릅니다. 자본주의에 대칭되는 개념이 공산주의고, 개인주의에 대치되는 개념이 사회주의입니다. 말하자면 자유주의에, 개인주의하고 자유주의가 거의 같은 거거든요. 자유주의, 개인주의에 대치되는 개념이 이게 사회주의입니다. 그런데 이 사회주의도요,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심지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라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나쁜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러시아 같은 경우에요, 이 러시아 혁명, 공산주의 혁명이 1917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는요, 러시아가 아주 농노 국가로 아주 비난한 나라였습니다. 그런데 한 1960년대까지요, 그 한 40년 동안에 말하자면 러시아가 아니죠. 그때부터 이제 소련이죠. 이 소련이 공산주의를 채택함으로써, 즉 국가 운영 원리로 채택함으로써 말하자면 러시아 사회, 소련 사회를 엄청나게 발전시켰단 말입니다. 그런데 어떠한 이념도요, 오래 지속되면 부작용 정도를 넘어서 그 폐해가 발생될 수 있게 돼 있고, 특히 공산주의는 더 그렇습니다. 이게 독재이기 때문에. 그래서 노멘클라투라라고 합니다. 독재를 하면요, 반드시 부정이 생기게 돼 있거든. 영국의 유명한 정치
정치가이기도 정치 사상가이기도 한 액톤 경이 말했습니다.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. 공산주의도요, 독재, 절대 권력 아닙니까? 절대 부패하죠. 소련이 망한 거는 뭐냐? 뭐 흔히들은 뭐 미국의 군비 경쟁에 당해내지 못해서 말하면 스타워즈 뭐 이런 거 군비 경쟁에 특히 레이건의 이 군비 경쟁 정책에 말려 들어가지고 소련이 망했다 그러는데 소련이 망한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사회주의 체제의 즉 공산주의의 비효율성. 공산주의를 처음에 할 때는 막 열심히 일합니다. 좀 시간이 지나면요 일을 안 합니다. 지금 북한이 못 사는 이유도 그겁니다. 중국이 지금 70년대 중반부터 지금 망조로 들었다가 마침내 이제 덩소평이가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시장 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지금 중국이 나아지는데, 즉 중국도 초기에는 인민공사 등이 생산력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했습니다. 지금 저 말씀이 너무 좀 엇질러 나가는데 요컨대 그러나 요거는 하나 짚어둬야 되는데, 즉 이 사회주의도 일정한 단계까지는요 사회 발전에 굉장히 기여합니다. 무슨 북한만 하더라도요 70년대 중반까지는요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. 그게 뭐 김일성이가 국정 운영을 잘했다기보다도 사회주의 체제의 효율성 때문입니다. 그런데 그 이후에 왜 못 사느냐? 그는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성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저렇게 어려운 겁니다. 물론 김정일 독재, 김정은 독재, 폐쇄경제 등의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사회주의를 말하자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, 즉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어려운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어떤 이념에 대해서도 무조건하고 어떤 이념이 잘못됐다, 그런 이념이라면 왜 존속하고 누가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 그걸 또 따르는 사람이 왜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. 평화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서는요 이것이요 전혀 이 비평화적으로 이 단어가 이 말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남북 간의 문제가 딱 그렇습니다. 남북 간에 이 남북 간에요 이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본적으로 남북 간에 평화라야 되죠. 그런데 저는 다음 세 가지 면에서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, 즉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고 또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폐쇄 경제로 하고 있는 이 북한, 그래서 이 북한의 인민들이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탈출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의 이 남북 간의 평화를 자꾸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. 그 이유를 제가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지금 이 평화를 주장하는 건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자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되어야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.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라. 이렇게 말한다면 이 평화 주장은 맞습니다.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대해서 주장도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용인하기 위해서, 인정하기 위해서 자꾸만 평화를 주장하면 이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. 잘못된 겁니다. 아주 이게 잘못된 겁니다. 두 번째, 북한 정권이요. 이게 이 정권이라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정권 아닙니까? 이 북한 정권이 상당히 정상적인 정권, 인민을 위한 정권, 옳은 정권이라고 생각합니까? 저런 정권은 붕괴돼야 됩니다. 다만 우리가 이 붕괴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북한 정권의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것이지, 인민을 억압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빈곤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탈출하는 그 정권을 계속 우리가 유지돼야 될 정권으로 생각하면 됩니까?
특히요, 이것이요, 지난날 이 군사독재를 반대하고 민주화운동 하던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, 뭐 주장도 하지만 또 이런 말하면 정서,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, 지난날 우리 민주화운동 왜 했습니까? 이 말은 백색 독재, 이 군사 독재,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이 군사 독재는 나쁘고,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말하면 1인 독재, 말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지만 실제로는 1인 독재란 말입니다. 거기다 또 세습까지 하는 이 정권, 그 북한 정권, 그걸 우리가요 인정하면 되겠습니까? 즉, 그런데 이 남북 간의 지금 이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 북한의 이 잘못된 정권을 반인민적인, 반민족적인 이런 정권을 인정하는 거로 지금 이용되고 있단 말입니다. 그래서 북한 정권은 붕괴돼야 된다. 그래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.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맞지만 북한 정권의 존속을 위해서 하는 이 평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남북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는 북한 정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. 북한 정권의 존속에 도움이 되는 이런 남한 사람들의 이 평화 주장을요, 북한 인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 즉 북한 인민들한테 필요한 평화를 주장해야 된다. 근데 북한 인민들이요, 얼마나 이 남북 간에 평화 공존하면서 교류하고 협력하자, 평화 공존하자, 북한 인민들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? 저는 북한 인민들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 평화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,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평화,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기 위한 평화, 북한 인민의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한 이 남북 평화 공존,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요, 그럼 평화하지 말고 전쟁하자는 거냐? 전쟁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저는 그래서 이 북한의 핵무기의 폐기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미국, 특히 트럼프 정권이 북폭을 해가지고 핵무기 폐기하는 거, 이거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북폭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? 북폭은 즉각적인 위험 아닙니까? 북한 폭격하면 금방 그냥 죽을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. 북한의 핵무기 보유한다 해서 금방 죽는 건 아니잖아요. 언젠가 정말 엄청난 위험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금방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 점에서 저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 미국이 북폭해가지고라도 하자,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평화 옳지 않다고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? 전쟁을 하면 안 되죠. 국민 여러분, 이 남북 간에 평화가 정착돼야 되지만,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정권의 존속을 돕고, 그리고 북한의 인민의 이 참상이 지속되게 하는 그런 평화 공존, 남북 간의 평화는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